인적이 드문 산책길. 지훈아, 나 지금 가고 있어. 늦었지? 미안.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금방 도착할 것 같아. 한 여성이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남자. 이내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인적조차 끊긴 곳. 두려움에 여자의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그럴수록 무섭게 여자의 뒤를 쫓는 남자.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처참하게 살해됐다. 유유히 범행 현장을 떠나는 남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 사건 다음 날 산책길을 걷던 주민의 신고로 살해된 여성이 발견됐다. 여성은 양팔은 벌리고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은 채 흡사 십자가 모양으로 누워 있었다. 주변에 흔적은 없어 보이고 똑같은 십자가형이라 동일범인 것 같은데. 일주일 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성폭행을 당한 뒤 처참하게 살해된 듯 보이는 피해 여성은 십자가 모양으로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십자가 모양이라. 범인 살해한 뒤에 가지런히 놓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독한 놈이네. 김경사, 뭐 나온 거 있어? 예, 아직까지 뭐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장 감식을 시작했지만 범인을 추적할 만한 별다른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경찰의 눈에 무언가가 발견됐다. 김경사, 일로 와봐. 범인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 과연 잔혹한 살인범을 잡을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이정필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누구야? 이정필을 찾아온 사람은 경찰이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정필 씨 맞죠? 네, 제가 이정필인데. 당신은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살인이라뇨? 아니, 나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에요, 나. 있어요?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왜 이래요? 증거도 없잖아요! 나 아니에요! 이정필 씨, 이 신발 당신 거 맞죠? 네, 제 신발 맞는데요. 당신이 그날 그 시각에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황한 이정필. 그가 정말 잔혹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일까? 그리고 이정필의 신발이 왜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일까? 사건 현장을 감식 중이던 경찰. 하지만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 여성의 사체 외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낙담하고 돌아서던 순간 경찰의 눈에 무언가가 발견됐다. 바로 범죄 현장 인근에 찍혀있는 발자국. 정황상 범인의 것임이 확실했다. 발자국이 어떻게 범인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일까?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협조를 얻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족적을 채취했고 채취된 족적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모든 보행의 흔적을 족흔적이라고 한다. 최근 범인들은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족적이 남아있다면 수사 범위를 좁혀서 범인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용의자를 검거했을 때 족적이 유일한 증거라면 사건 해결의 가장 확실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같은 경우 석고를 이용해 족적을 채취하게 된다. 먼저 발자국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 스프레이를 뿌려준다. 그리고 발자국 모양에 약간 여유를 두고 고정 틀을 끼운다. 족적에 석고를 부으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씌우는 겁니다. 준비된 석고를 잘 반죽해서 족적 위에 부어준다. 이때 석고 반죽이 떨어지면서 족적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지면과 밀착시켜서 부어준다. 그리고 석고 반죽이 굳을 때까지 그대로 놓아둔다.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석고 반죽이 적당히 굳게 되는데, 그때 석고본을 잘 떼어내면 된다. 그 흙을 제거하고 나서 그 석고에 인상된 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고 반죽이 흙 사이로 침투했기 때문에 채취 당시에는 족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다. 하지만 흙을 씻어내고 나면 석고본의 족적은 실제처럼 선명해진다. 석고본으로 채취된 족적은 사진 작업을 거치게 된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직상방 90도 위쪽에서 찍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원근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찍어야 됩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한 작업,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여기 들어있는 그 사진 파일을 그 조건적 시스템에 넣어서 그 동일 문양이 있는지 여부를 판독하게 될 겁니다. 조균적 감정 시스템은 약 15,000개의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신발 브랜드의 바닥 문양이 입력돼 있어 채취한 족적을 입력할 경우 족적과 가장 유사한 신발 브랜드와 사이즈 등을 검색해준다. 우선적으로 신발 사이즈를 알 수 있고, 이 신발이 이 검색 결과에 따라서 어느 상표의 신발인지, 그리고 이 신발의 문양이 어떤 형태인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발견한 족적을 입력, 용의자의 신발이 어떤 것인지 검색을 시작했다. 잠시 후 채취된 족적과 거의 동일한 신발 바닥 문양이 검색됐다. 검색 결과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군화로 밝혀졌다. 저희가 채취한 그 석고 문양 그 족적하고 조건적 검색 시스템에 들어있는 그 동일 문양 신발이 확인된 겁니다. 드디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족적을 통해 밝혀진 범인의 단서 첫 번째. 그는 사건 당시 군화를 신었으며 다른 곳에 비해 발꿈치 부분 족적이 흐릿한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군화를 주로 신는 사람이다. 족적을 통해 밝혀진 범인의 단서 두 번째. 신발 사이즈는 275mm, 신장은 180cm 정도의 건장한 남성이다. 족적을 통해 밝혀진 범인의 단서 세 번째. 그는 인적이 드문 산책로나 지름길 등을 모두 꿰고 있을 만큼 주변 지리에 밝고 한적한 시간을 잘 아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주변 사람들의 제보로 연쇄 살인 용의자 3명이 간추려졌다. 사건 현장에는 왜 가신 거예요? 거기 갔던 건 5일 정도 전이었어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러 갔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산책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놈 잡느라고 산책로 안까지 들어간 것뿐이에요.
며칠 전에 술 마시고 제가 지금 산책로에서 잤어요. 자다가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아마 그때 발자국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사 결과 2명의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확실한 상황.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용의자가 연쇄살인범일까? 이정필. 그는 족적 분석 결과와 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었고 신발 바닥에서 현장의 흙과 같은 성분의 흙이 검출되었다. 당시 알리바이마저 증명할 수 없는 상황. 범인이 확실했다. 사건의 첫말은 이랬다.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이정필. 늘 위축된 삶을 살던 그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하지만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분노를 품고 살아오던 그. 실직 후 그의 절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고 폭력적인 영상물을 보면서 그 분노를 풀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적이 드문 길로 들어서는 한 여성을 발견한 이정필.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여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산책로를 따라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여성. 이정필도 숨죽인 채 여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 이정필. 갑작스럽게 여성에게 달려드는데 단 한 번의 저항할 새도 없이 이정필에게 끌려가고 마는 여성. 이정필은 쌓여있는 분노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참히 폭력을 가해 여성을 살해했다. 그야말로 무동기 살인이었다. 이정필의 첫 번째 살인. 그는 묘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살해한 여성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십자가 모양으로 눕히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렇게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이정필. 하지만 그의 발자국은 현장에 남아 그의 악행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저지른 두 번째 살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죽은 여성의 시신은 십자가 모양으로 눕혀 방치했다. 광기 어린 살인마의 충격적인 행각. 게다가 그는 여성을 살해한 후 소지품이나 속옷 등을 가져가는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범인 검거 후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집안을 수색할 당시에도 집안에는 피해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용품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범인이 아동기에 그 부친으로부터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체벌을 많이 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성인이 되면서 결국 그런 마음속에 축적돼 있었던 분노와 불만,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온 것이 결국은 이런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대의 살인마로 일컬어질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었던 살인범. 여성들을 무참히 짓밟은 광란의 살인 행각은 족적의 덜미가 잡혀 막을 내렸다.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살점을 도려내서 가져갔던 뭐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결코 어떤 인간의 범죄에 넣을 수 없는 지나치게 잔악하고 가혹하고 양심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마 같은 행동이다라는 의미에서 최악의 살인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족적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2011년
현지 경찰관 고위 간부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용의자.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이 용의자의 신발과 일치하여 꼬리가 잡혔다.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흔적. 과연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고 분석하는 것일까? 현장이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달라지고 현장이 경사면이냐 먼지가 얼마나 많으냐 등에 따라서 족적 채취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족흔적 채취 방법으로 석고 채취법이 있다. 모래, 진흙, 눈 위 등에 발자국이 그대로 나타나는 입체 족적일 경우 석고를 이용해서 족적을 채취한다. 석고 채취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족흔적 채취 방법으로는 젤라틴 전사법이 있다. 이 채취 방법의 경우 나무판이나 비닐장판, 마루바닥 등 평면에 찍힌 족흔적을 채취할 때 사용한다. 제일 먼저 혈흔 족적을 찾고 범인의 침입구나 도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현장 족적 탐조 등 이용해서 족적을 찾게 됩니다. 현장 족적 탐조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족적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사건 현장에 최초로 들어갈 때 현장 족적 탐조 등을 비춰보면서 족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족적의 경우 훼손되거나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인이 사건 현장에 처음 내디딘 발자국을 찾는 것이 족적 채취에 유리하다. 살인 또는 상해 사건의 경우 범인의 신발에 혈흔이 묻어 바닥에 족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젤라틴 전사지인데요. 바닥면에 있는 족적을 눈에 보이는 족적을 채취하는 겁니다. 족적이 남아있는 바닥에 젤라틴 전사지를 붙이고 롤러를 이용해 잘 눌러준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전사지를 떼어내면 바닥에 있던 족적이 그대로 전사지에 옮겨지게 된다. 이때 보다 정확하게 족적을 관찰하기 위해 전사지를 까만색 필름 위에 붙이는데 이렇게 채취된 족적이 범인과 관련된 결정적 정보를 제공,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완전한 상태의 족적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부분인 족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족흔적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신발 문양을 확인해서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탐문수화를 하는데 제공을 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족흔적 채취 방법으로는 최근 활용되는 특수 채취 방법이다. 실제 족적이 많이 남는 사건의 경우 강도나 절도, 강간 사건 등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의자나 침대에 찍힌 족적의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족적 탐조 등을 비춰 족적의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첨단 족적 채취 장비를 활용하여 채취 및 감정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휴대용 가변 광원 장비와 실체 현미경, 족적 인화지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을 가장 신속하게 채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족적 인화지는 의자나 침대, 카펫 등에 족적 형태로 찍힌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데 족적의 훼손 염려가 없이 비교적 정확하게 채취된다. 범죄 현장에 남겨놓은 보행 흔적은 물론이고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의 타이어 흔적도 족흔적 감식 방법으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범인의 보행 발자국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의 타이어 흔적도 같은 방법으로 채취하여 분석할 수가 있다. 사건 현장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범인들. 하지만 과학수사대는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끝까지 추적한다. 과학수사대의 집념. 그것이 결국엔 사건을 해결한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학수사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작은 흔적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범인에게서 현장이나 피해자의 특징들을 발견해냄으로써 결국 사건을 해결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수사의 힘입니다.